자, 일단 먼저 고용모 채널이 구독자가 6,000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모 채널이 지금 정확하게 3년 9개월 됐어요. 1,000명 모으는데 1년 3개월, 6,000명 되는데 2년 6개월. 처음에 1,000명 모을 때보다는 그 뒤로는 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좀 더 빠르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원리예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7월 24일. 근데 제가 이제 공지가 나갔을 때는 약 200명 정도? 좀 모자랐었어. 그러니까 5,800 한 몇십 명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6,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6,000명 되고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참고로 뜬금없이 뭐 5,000명이면 5,000명이고 10,000명은 10,000명이고 6,000명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간 때문에 그랬어요. 그 기간 1년 3개월 만에 1,000명 모았는데 2년 6개월 딱 2배수인데 원래는 3,000명이야 맞잖아요, 단순 계산으로는.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 뒤에 속도가 더 붙는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영업 원리하고 멘탈 케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가 수치화 돼가지고 하루에 뭐 10명씩 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들어와서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원리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점심을 먹잖아요. 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면서 뭘 드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음식의 가짓수가 수천만 가지 될 거야 아마 보나마나.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매일 선택하는 거는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5가지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론은 선택하는 거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지리적 여건도 있죠. 설계사님들은 솔직히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혼자 식사도 하시고 다른 장소에도 먹게 하는데 매 비슷한 걸 드세요. 그러면 저도 맨날 김밥이랑 햄버거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왜 뭐 먹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 뭐 먹지? 맛있는 거 먹으면은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드셨을 때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만족도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근사한 데서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매일 뭐 먹지, 새로운 거 없나 생각하지만 같은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같은 걸 먹는 게 그럼 뭐 문제냐?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5가지만 맨날 돌려 먹어도 건강에도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삶의 질은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육하고 또 뭔 상관이냐?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결론 내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아까 밥집처럼 5가지 메뉴에서 계속 돌고 돌아.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거는 계속 한 5가지 정도에서 막 돌고 도는데, 이게 이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성공하고 싶고 뭐 또 하고 싶지만 결론은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일이라기보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다 먹고 살잖아요. 지금 어쨌든 먹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사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상태라고 하면 조금 삶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현재 상태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소가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약간 이 게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래가 안 지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행동이라든가 판단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거의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라는 건 진짜 딱 5가지밖에 생각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고 뭐 한 7, 8가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그 정도 틀에만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라는 사람은 맨날 어떤 행동이 똑같거나 판단이 항상 같거나 과감하지 못하거나 뭐 항상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 회사가 좀 잘 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깨우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 항상 같은 생각만 하던 사람이 제 오늘 교육을 듣고 별개로 생각해보는 계기도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거고, 단 전제가 제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뭘 좀 더 안다 그래서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저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5가지를 생각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더 얹으면 되고 또 하나를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중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게 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인분들이나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지금 당장 나는 배가 고픈데 그냥 음식을 달라니까 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남도 나눠줄 수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 잡는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밥만 먹고 살 뿐이다. 자, 예시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도 대표이사가 있고 임원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업무 강도로 봤었을 때는 총무가 업무 강도가 많겠어요? 대표이사가 업무가 많겠어요? 대표이사는 생각할 게 많지. 의사결정을 막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회사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근데 총무님들은 신계약 받고 원래 하던 일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대표이사가 월급이 훨씬 많아. 이게 어느 정도 많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원수사 대표이사는 연봉이 한 몇십억 하더라고요. 성과급 따로 있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총무는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이사는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이사들이 회사가 되게 많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대표이사가 너무 보편적인 방법으로만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회사는 솔직히 말하면은 성공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감탄에 만들어놓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누가 이제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 되니까 계속해서 잘 되는 면이 있고 안정성 부분에서 유지가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경험도 많이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이게 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집합교육을 할 때는 한 2~30만 원 받았고 1대1로 할 때는 한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100만 원짜리를 신청을 했는데 특이하게 그 강의를 1대1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 좀 점검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도 하는데 식사도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점검을 해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뭐 많을 땐 300도 찍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한 150에서 200, 100에서 200 한다고 보면 딱 맞겠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300도 찍어보고 뭐 400도 찍어봤는데 높게 찍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300, 400을 꾸준히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가 나왔대요. 뭐냐면 상품을 팔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 그냥 김성욱이 얘기하면 고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5만 원만 가입해 줄 수 있는 고객을 50명 정도 만들면 자기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 생각이 지금 맞냐 틀리냐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저만 믿고 가입해 주세요, 이런 고객이 늘어나면 300이든 뭐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이 발상이 자기가 정말 보험 영업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온 발상이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거의 100점짜리로 봤어요. 사실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도 이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인 설계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이거 맞고 틀리고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는 이 과정은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라. 그러면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어떤 거는 생각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지만 뭐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잘 먹힐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연구가 멈추지 않는 것. 즉 이분이 이 방식은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 과정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 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한 거를 내가 그대로 차용해서 해야지, 그거는 이제 초보 때 하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너무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좀 되게 특이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150에서 300 넘어가는 걸 생각했었을 때 연구를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좀 높은 건데, 다만 여기 틀린 거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상품도 보지 않고 뭘 가입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하는데, 취지는 그런 건 아니고 5만 원짜리라도 그 당시에 뭐 제일 필요한 거라든가 확실히 이제 업셀링 되는 걸 하려고 했겠죠.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현재 능력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하면서 성공까지 하고 싶다, 이거는 성공은 조금 어렵고 진짜 밥만 먹고 살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그렇게 큰 돈 생각하지 않고 한 5, 600 정도에서 그냥 머물고 싶다, 그럼 보편적인 방법으로만 열심히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은 1에서 2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0에서 1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DB를 줘요. DB를 줘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업무를 한 건 맞아요. 일을 한 건 맞는데 이분이 영업을 뛰었다
어렵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영업은 고객 발굴부터가 영업이에요. 근데 다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찍고 뭐 편집도 내가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계사를 유입하는 거는 0에서 1을 만든 거는 맞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상담만 해서 체결했다 라는 거는 1에서 2를 만든 거거든요. 이분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토스도 있고 시그널 플래너, DB를 뭐 공짜로 주거나 이런 데가 이제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인프라 비용 때문에 수수료는 당연히 높을 수가 없어요. 한 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주는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DB를 주는데 체계를 좀 잘한단 말이야, 남들보다. 실제로 업적도 탑5에 들어가거나 막 탑10에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좀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탑 회사를 좀 알아봐. 탑 회사를 알아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수료도 높으면서 DB를 공짜로 주는 데를 또 알아봐요, 사실은. 그럼 절대 이직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있는 데서 하면 되죠. 왜냐면 이직하면 계속분 다 버리고 가고 고객 다 놓치고 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DB를 공짜로 주는 데는 뭐 서약서까지 쓰는 경우 있어요. 기존 고객을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DB는 주지는 않지만 자기가 직접 발굴까지 하는 그런 식의 영업 방식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네, 되게 높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고객을 발굴을 해가지고 0에서 1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전처럼 DB는 무료나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수수료가 낮더라도 상담만 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를 받을 것이냐. 근데 앞에 거랑 좀 겹치죠. 고객 발굴이 제일 어려운 거지, 상담을 하고 체결하는 건 사실은 고객 발굴보다는 솔직히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까지는 아니면 반으로 좀 볼게요. 근데 그 회사가 약간 설계사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막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DB가 수급이 안 되거나 질이 뭐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이거는 죽는 게임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설계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0에서 1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의 이 자신감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뭐냐면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영업은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이 이제 기본 베이스잖아요. 아웃바운드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제 고객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은 경제가 어렵든지 말든지 나 하나 먹고 사는 이 0에서 1 만드는 게임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DB를 생산을 못하거나 못 만들거나 이런 데서는 갑질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어. 내가 0에서 1을 만드는데 뭐. 회사에서 갑질을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그런 데는 보통 설계사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설계사들이 있으면은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요. 그때는 DB는 제공을 안 해도 되지만 대우나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대가나 이런 거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해서 0에서 1을 만드는데 지치지 않도록 회사에서 계속 모멘텀을 줍니다. 이 0에서 1을 만드는 게임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꽤 지나다 보면은 내 고객 풀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고객 풀이 생기면 그때는 또 0에서 1을 만드는 게임은 사실 아니에요. 또 1에서 또 2를 만드는 게임이지. 내 고객이 소개해주는 거는 0에서 1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결률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궁극적으로 할 일들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고 내가 지인풀이 없고 하기 때문에 1에서 2를 만드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도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1에서 2를 만드는 게임을 열심히 하시다가 거기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0에서 1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저희 회사로 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성공 모델을 많이 시켜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에서 2를 만드는 게임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멈추지 말란 뜻은 아닌데, 영업은 0에서 1을 만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말으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업은 있잖아요. 0에서 1을 만든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로 따지면 어려운 게 맞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게 맞는데, 영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좀 장기적인 시야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은 어려운 걸 잘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거를 반복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0에서 1을 만든다 그러면은 지인들한테 콜을 돌리는 거라든가 개척을 뛴다라든가, 예전에 이제 DB 받은 고객들이 노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한다든가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을 한다든가 손편지를 작성한다든가,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영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잘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잘하는 방법이 거의 어려운 게 없어요. 고객들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식의 어려운 것들은 막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한다기보다 정서적인 면에서 나한테 좀 안정감을 주고 너가 좀 나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바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선물을 큰 걸 하나 주는 것보다 작은 걸 여러 개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크고, 고객이랑 밥을 한 번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먹는 게 오히려 또 고객이랑 친해질 가능성이 크고, 소통을 어쩌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기간을 조금 정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안부 묻고 뭐 잘 지냈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사실. 근데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아까 그 법인 영업도 이제 어려운 거는 이미 좀 느끼신 것 같은데, 어려운 걸 하면 큰 계약이 나오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위에서는 3년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설계사가 솔직히 3년을 어떻게 버텨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리고 생활비 정도는 그래도 좀 나와야 또 이렇게 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큰 거를 원하려다가 또 어려운 것만 잘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 좌절감이라든가 절망을 하는데, 더 큰 2차 절망을 보내기 때문에 쉬운 걸 좀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장금희 지점장님이 4년간 지금 선물 보낸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하면 설계사가 정년이 있어요. 70이든 80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고령 설계사가 제가 알기로 99세로 알고 있는데, 아들도 한 60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 영업 현장에서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인들이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가 내가 똑같이 여기 있지만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영업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보험회사에서는 금감원이 좀 그런 눈으로 많이 보는데, 그 원수사보다는 GA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를 좀 많이 한다, 약간 설계사들을 속이듯이 얘기한다. 그게 대표적인 영업 방식이 법인 영업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브리핑도 있고, 이런 게 진짜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리핑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한 10분 내지 15분의 마음을 딱 뺏어가지고 그때 딱 꽂혔을 때 계약하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브리핑 영업이고, 법인 영업은 보험의 본질보다는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막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험을 끼워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그거 도와준다고 했던 게 잘 안 되면 이제 요걸 대바가지로 먹으면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무효 처리를 해달라, 원금 다 돌려달라, 이렇게 싸움을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KB에서 선배들을 좀 잘 만나가지고, 선배들이 그때 강조한 게 사실 보상이었어. 보상. 고객은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보상을 잘 해주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대신 돈 받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이건 내 돈을 받는다, 내 가족 거를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또 어쨌거나 고객 편을 좀 들면서 무조건 고객한테만큼은 좀 진실하게 영업을 해라 라는 식의 내가 교육을 좀 배웠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정서적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겨워가지고 막 법인 영업을 배우네 뭐 브리핑을 배우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마치 법인 영업이나 브리핑이 야매라고 좀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각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매의 영업 방식 막 특이한 걸 좀 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보면은. 근데 그게 양심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나 살기 위해서 해주지도 못할 거를 괜히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행히도 잠시 일탈했다가 진실한 영업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설계사님들이 많고, 한 번 돌아오면 다시는 또 가지 않고 이제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한 번 정도는 막 일탈도 해보고, 아니 그런 상상 해봤을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뭘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야매인지 진실한 영업인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선택이나 행동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간 야매로 배운 사람은 이거는 좀 야매 같다, 그리고 뭐 매출도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제대로, 아까 뭐 특히 뭐 법인이나 브리핑 하다가 개인 영업 한다고 오신 분들이 전향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다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도 그 전이나 돌아간 다음이나 뭐 크게 별반 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보험은 위험하대 보호자와 보호하대 보호자를 합쳐서 위험을 보호한 것이 보험이고, 영업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필요한지 모르는 거를 안내하는 게 영업이에요. 즉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 안내하면 그건 영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기지, 사기. 인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너의 미래가 좀 불안전할 수 있어, 근데 너 지금 불안전한지 아닌지 모르지? 내가 경험이 있고 데이터를 보니까 미래에서 너에 대한 불안전함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보장을 하자. 그럼 그때 돼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누리는 행복과 인프라를 계속 누리고 있을 거야 라고 안내를 하는 게, 이게 가장 진실한 영업 방식이에요. 근데 계약하면은 부자가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세금을 막 팍팍 줄일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수를 좀 잘 만나야 돼요. 처음에 이 진실한 영업을 배워야 되는데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맨날 싼 것만 가입시키는 그런 지점장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게 진심이면은 그 방식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고객한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는데 나만 좋은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도 어떤 이상한 놈들은 뭐 무슨 금을 뭐 몇 돈을 줘가면서 뭐 계약을 받아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여러분 돈도 못 벌고, 고객은 고객대로 피해가고, 그 해지되면은 고객한테 선물 주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연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에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좀 시작을 하셨지만 좀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를 틀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좋다 그게 아니라 좀 정서적 안정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사들 일단 정서 안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람이 너무 급하면 길이 안 보여.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때부터 길이 보여. 그리고 우리한테 길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수단을 하나씩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 시작하거나 일이 안 될 때는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 일을 계속 하세요. 일을 계속 하는데 결과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씩 수단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본급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막 빨리 배우려고 서두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많이 빨리 배워서 잘한다고 급여 빡빡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한다고 막 급여를 막 깎는 것도 아니에요. 고정급으로 들어가면 뭐 300이든 400이든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들어가서 아 차분히 알려주는 거 하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알게 되고 그럼 뭘 또 하나 또 배워. 그러면 이 일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사 전반에 돌아가는 거 혹은 그 분야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씩 알게 되지. 근데 이제 설계사님들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도 채 알기 전에 막 그냥 결과물을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인력은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지인들이 자기한테 누탱이 치는지 막 오해하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안 되는데 너무 거기 막 초조해하고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 이 수단이니 뭐 길이니 이런 게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막 진짜 10년도 보내고 20년도 보내고 한 달에 40명 정도가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입사 문의 겸 약간 고민 비슷한 것도 가끔 털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든지 경력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많은 걸 알고 그 방식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10년 내내 초조하게 지냈고요. 10년 내내 되게 급하게 지냈어요. 내가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단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리고 또 저랑 얘기할 때도 막 급해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1인지 한다고 해놓고 1인지가 왜 하려고 그래? 수수료를 많이 줘서 하려고 그래. 근데 DB를 주냐? 1인지 하는데 DB를 왜 줘요? 거기다가 무슨 온라인을 배우고 싶대. 여기까지만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인지라는 건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 1인지를 주는 거지 무슨 5만원 10만원 하는데 그런 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실제로 매출 되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1인지에 갈 상태가 아닌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해줄 수 있어요? 저거 해줄 수 있어요? 막 와 엄청 물어보는데 이게 좀 차분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전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 시작할 거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초조해하고 그러면 안 돼. 나처럼 그냥 아까 발라드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조금 안정이 돼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수단을 찾는다고 생각해라 라는 게 멘탈 관리예요.